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채취,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자신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문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도 이런 채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채취를 줄여주는 좋은 음식들과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본문 일부 노인 냄새가 생기는 원리. 먼저 노인 냄새가 왜 생기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피부의 변화예요. 피부 속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산화되면서 특별한 냄새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투노네날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특유의 냄새의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냄새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수분 섭취량, 장 건강 상태 등이 모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젓갈류나 마늘, 양파 같은 걸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음식들이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냄새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문 2부 채취를 줄여주는 좋은 음식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취를 줄여주는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녹차. 첫 번째는 바로 녹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마시는 녹차가 사실 채취 제거에 엄청 좋은 음식이거든요. 녹차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 특히 케르세틴이나 카테킨 같은 성분들이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들을 억제해주고 체내 독소 배출도 도와줘요. 실제로 일본에서 한 연구를 보니까 하루에 녹차 2잔 정도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채취가 현저히 적었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 그냥 드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 감귤류 과일. 두 번째는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들이에요. 이런 과일들에는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비타민C가 체내 산성도를 조절해서 냄새 나는 물질들이 덜 생기게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하시는데 확실히 상쾌한 느낌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렌지나 자몽 같은 걸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요구르트와 발효식품. 세 번째는 요구르트나 발효식품들이에요. 우리 장 속에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 냄새를 유발하는 나쁜 균들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예요. 플레인 요구르트가 가장 좋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중에서는 된장이나 청국장도 좋아요. 다만 김치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채취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실제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에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씩 드신 분의 사례를 보니까 가족들이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녹색잎 채소. 네 번째는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녹색잎 채소들이에요. 이런 채소들에는 클로로필이라는 녹색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해줘요. 마치 입냄새 제거하는 가글처럼 몸 안에서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거죠. 쌈으로 드셔도 좋고 나물로 무쳐서 드셔도 좋아요. 아니면 아예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시금치나 상추를 된장에 쌈 싸서 드시는데 80 되셨는데도 채취가 거의 없으셨어요. 다섯 번째, 수분 많은 과일들. 마지막으로는 사과, 배, 수박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해줘요.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면 당연히 냄새도 덜 나게 되는 거죠. 특히 사과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과일이에요. 채취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드시길 추천해요. 본문 3부 피해야 할 음식들. 이제 반대로 채취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마늘, 양파류. 첫 번째는 마늘, 양파, 대파 같은 알리움 계열 식품들이에요. 이런 식품들에는 황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황성분이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특유의 냄새 물질로 바뀌어서 땀이나 숨, 심지어 피부를 통해서도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늘이나 양파가 건강에는 좋잖아요. 그런데 채취 관리를 생각한다면 생으로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마늘 한쪽을 생으로 드시면 그 냄새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마늘을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조금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채취가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대신 요리할 때 충분히 익혀서 드시거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 붉은 고기. 두 번째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들이에요. 이런 고기들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채식주의자들과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채취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채식주의자들의 채취가 훨씬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붉은 고기 대신에 닭고기나 생선 아니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소고기 삼겹살 드시던 걸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매운 음식과 향신료. 세 번째는 고추, 카레, 마라탕 같은 매운 음식들이에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땀 속에 향신료 성분들이 그대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채취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인도 커리에 들어가는 큐민이나 코리앤더 같은 향신료들은 정말 오랫동안 냄새가 지속돼요. 먹고 나서 이틀 정도까지도 피부에서 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적당한 매운맛은 신진대사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채취가 신경 쓰인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걸 추천해요. 네 번째, 유제품. 네 번째는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들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겨서 채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치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향이 강하고 지방 함량도 높아서 채취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유제품을 드셔야 한다면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두유나 귀리우유 같은 식물성 대체품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술과 커피. 마지막으로는 술과 커피예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땀이나 숨을 통해서 나오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요. 특히 소주나 맥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음 날까지도 그 냄새가 지속될 수 있어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때문에 땀 분비가 늘어나고 탈수도 일으킬 수 있어서 채취가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게 중요해요. 본문 4부 실생활 적용 팁. 이제 이런 정보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 많이 마시기.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 8잔, 가능하면 10잔 정도는 마셔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탈수로 인한 채취 악화도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식단 일기 쓰기. 두 번째는 식단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본인이 먹은 음식들과 그날의 채취 정도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냄새가 더 심해지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음식도 본인에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점진적으로 바꾸기. 세 번째는 식습관을 갑자기 확 바꾸지 말고 점진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주에는 물 마시는 양만 늘려보고, 둘째 주에는 녹차를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마늘 양을 줄여보는 식으로 천천히 바꿔보세요. 갑자기 바꾸면 스트레스도 받고 오래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네 번째, 위생관리 병행하기. 네 번째는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매일 샤워하기, 속옷과 양말 자주 갈아입기, 발 관리 철저히 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발은 정말 중요해요. 발톱 관리도 잘 하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면서 체취도 강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세요. 특히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흐트러지면서 체취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마무리. 오늘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녹차, 감귤류, 요구르트, 녹색 채소, 수분 많은 과일 같은 건 많이 드시고, 마늘, 양파, 붉은 고기, 매운 음식, 유제품, 술, 커피 같은 건 조절해서 드시라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만약에 식단을 바꿨는데도 체취가 계속 심하다면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체취 관리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